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신청자 수는 599명. 이 중 가장 큰 관심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남성 사례입니다. 사망자는 비흡연자였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35살에 폐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숨졌습니다. 구제위는 이 사례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로 공식 의결했습니다. 폐암 피해 구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재작년 7월 폐암으로 숨진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독성학적 실험 입증 없이 정황상 피해로만 인정받은 예외적 경우라 다른 폐암 사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번엔 실제 독성 실험들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한 만큼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폐암을 진단받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습기 살균제 폐암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분명히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진행된 최신 독성 실험에선 실험주에게 PHMG를 노출했더니 기간이 길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암 발병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최고 농도에선 최장 54주간 노출된 실험지 20마리 가운데 70%인 14마리의 폐에서 악성 종양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폐암이 발병한 모든 사례를 피해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면서 개별적으로 피해 인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세만 기자와 이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인정된 폐암 사례가 이제 다른 환자들에게도 기준이 될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 겁니까? 네, 오늘 인정된 폐암 사례 그리고 재작년에 인정됐다는 이 예외적 사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20, 30대 젊은 시절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두 사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바람을 의심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폐암 진단 환자들 가운데 비흡연 환자들이 우선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가습기 살균제를 쓴 뒤에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이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만 보면 네. 206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폐암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 이 폐암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고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분들의 피해 구제 신청도 큰 폭으로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를 오래 써서 그러니까 상당 기간 노출됐던 사람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뭐 암이라든지 뭐 혹시 병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생물학적인 암 잠복기가 10년에서 많게는 십수년, 수십 년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보니 유아나 또 어린이 피해자들도 많은데 앞으로 커가면서 암이 생길지 모른다는 게 부모들의 큰 두려움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암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추적 검사할 건지 또 조기 진단이나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폐암이 이제 처음 인정되면서 기업들의 이제 보상 또 배상 문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은요, 그동안 이 개별 피해자들이 배상 또는 보상 액수에 합의하면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면책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 뒤에 폐암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암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필요합니다. 알다시피 암 치료 비용은요, 이미 연관성이 인정된 천식이나 폐렴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액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배상 보상 액수가 커지고 폐법도 더 복잡해진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3년간 썼다 4식구 모두 피해를 입은 최경선 씨 가족. 호흡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 기능이 60%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최 씨 가족은 정부의 특별구제 개정에서 매달 생활비로 수십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지난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옥시와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 18곳이 분담해 1,250억 원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7년 만에 기금이 고갈돼 올해 초 같은 금액으로 두 번째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분담금 가운데 옥시는 704억 원,
애경은 100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애경이 지난 5월 2차 분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분담금 납부의 근거가 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애경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정식으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소송을 했다는 건 그때 사과는 사실상의 거짓 사과였던 것이죠. 최대 피해를 일으킨 옥 씨도 지난 5월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2차 분담금 납부가 마지막이라며 추가 분담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과의 연관성이 공식 인정됨에 따라 배상 및 보상의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가해 기업들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어 조치로 풀이되는데 환경부는 기업들의 반발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